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들어갑니다. 요 문제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선지까지 완전하게 똑같이. 그래서 보니까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기억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리를 잡았다라는 건, 그럼 자리를 잡았다를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이거는 이때 책뜻한 체크무늬. 자, 각 시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 문화 현상이 완전하게 이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자리에 정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자의 뜻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돈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정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제는 이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순화시키는 걸 정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 때도 정제를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뭐 이제 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착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나는 한국에 정착했다. 그럼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문화 현상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킬트,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여러분들 그 누구죠?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 전통 의상 있잖아요. 그 치마 같은 거. 그걸 갖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땐 치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전통 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이 이 사회에서 이제 널리 쓰이면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그러므로 이때 맞는 것 답은 4번 정착이 맞습니다. 자, 21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바로 페르소나 그리고 또 그림자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한 사람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것, 이걸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오로지 근데 페르소나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무기력하게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페르소나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을 하면서 얻어진 거야. 그럼 사회생활 참 잘하겠네. 그런데 이 페르소나만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이면, 그림자, 그 이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무기력화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그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무기력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적응이 된 게 아니라 원시적인 본능이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측면입니다. 졸립죠? 자고 싶지? 이런 게 본능이야. 배고파? 먹고 싶지? 그러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고 자고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적응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사회로부터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어떤 충동적인 면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란 얘기지. 내가 잠을 자고 싶어. 졸리고 그러면 자고 싶은 건 본능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잘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졸립다고 해서 아무 데나 자고 이러지는 않잖아.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충동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발성, 창의성,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도 지나치게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들어갑니다.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맞아요? 사회에서 얻어지는 거지. 그러면 현실적이네. 그 다음에 그림자는 근원이다. 뭐라고 했어? 원시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되면 무리켜를 멀리하면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페르소나를 너무나 강조를 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추구하게 되면 페르소나만 추구하게 되면 무기력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22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낱말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웃으면서 눈 감고 찍었지. 자, 이거는 절대로 나한테 수업을 받고 나서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볼까요? 여기 딱 나오네. 뭐예요? 겹받침 리을과 결합된 판매구는 나중에 빨리 나와야지. 판매구는 나중에.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기억으로 발음이 돼야 되겠지만 뒤에 기억이 나왔을 때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따지게 되면 자음군 단순화에서 탈락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뒤에 맑고 꺾고 된소리 되기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음원의 변동을 다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발음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음원의 변동까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딱 보니까 히읗이 들어가 있네. 히읗이 들어가게 되면 히읗의 발음법을 먼저 보라 그랬죠. 예사소리와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가 돼야 맞냐면 끊기다가 돼야 돼요. 바르지 않은 것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원의 변동을 수업을 할 때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변한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히읗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인데 우리 히읗이 탈락할 때는 언제 탈락한다 그랬죠? 히읗 뒤에 모음이 왔을 때. 근데 저건 자음 예사소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한 걸 보고 이것을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히읗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이것이 히읗의 탈락이 되는 조건인지를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갑니다. 얘도 똑같네. 히읗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축약, 거센 소리가 되면 맏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보니까 또 리을과 결합이 됐네. 그럼 부산통화 먼저 하고 의 예외 밥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된소리 되기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밥다, 받고, 받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막 따라서 해라 했던 것들 기억나죠? 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단어의 구조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단어의 구조예요. 그러면 단어라고 한다면 단일어와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시락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 절대로 도시 플러스 락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얘네는 그냥 나눠지네. 딱딱딱 나눠져요.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냥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시락은 단일어. 선생님은 접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파생어. 이때 날고기의 날은 뭐라 그랬어요? 익지 않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니까 파생어. 명사니까 합성어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파생어나 합성어를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일어와 복합어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4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지방직 7급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방직 7급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국무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출문제는 참 다양하게 풀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비단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학습 범위가 같잖아. 학습 범위가 같은 상태에서 문제 유형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문학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 다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요. 이게 비문학은. 문법은 이전에 출제가 돼 또 출제가 됩니다. 우리 1번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근데 비문학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국무원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공개를 하면서 돈이 없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를 다시 그냥 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정의, 뜻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이 항생제를 딱 보니까
자, 프로폴리스와 같은 것을 바로 자연요법제라고 하고 설파제와 같은 건 이것을 화학요법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뭐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항생제 종류, 분류 딱 나와버리네. 그죠?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색한 게 이제 기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기제. 기제라는 단어는 이거는 원래가 이제 원리라는 뜻인데 원리 이것이 좀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항균 작용의 원리, 항균 작용의 방법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이게 이 단어가 좀 어색했던 모양인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딱 보니까 페니실린, 세파로포스틴, 포스린 같은 것, 포스린이 아니라 스포린.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없는 세균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함께 또 항생제들은 자, 이런 것들은 담배갑성에 의해서 항균 요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세균 세포의 핵합성을 저해하거나 이런 것 같이 세균 세포막의 투과성을 장애를 일으켜서 그럼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항균 작용의 방법, 원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를 지금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 딱 나오네. 항균 작용의 기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지 않은 거 뭐가 안 나왔어요? 항생제의 내성 정도가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지문에.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5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형식적 오류다 그러면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우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보통 기납 출현의 오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웠어. 잘 보세요. 배고프다고 해서 식량을 주면 이제 옷을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옷을 주면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할 거야? 집을 또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집을 주면 이제 또 뭘 달라고 할 거야? 평생 직장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걸 주지 말자라는 거야. 그럼 이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를 해주면 B가 되고 B를 해주면 C가 되고 C를 해주면 D가 됩니다. 끝이 없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미끄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끄러운 경사길 또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끄러운 경사길이다 라는 것은 미끄러우면 어떻게 돼? 한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 소원을 들어주면 또 다른 소원을 말해줄 거야. 그 요구할 거야. 그럼 또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은 한 번에 미끄러지듯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걸 갖다가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한 잔 술을 마시면 다시 또 이게 뭐가 돼요? 또 한 잔이 되겠지. 그 한 잔이 또 한 잔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지. 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끝이 없지?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 망치게 되고, A는 B이고 B는 C가 되고 계속 연달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 부드럽게 말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술을 먹지 말아라. 처음부터 식량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A를 하지 마라. 이것이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면 영양 부분에 빠지고, 자, 영양 부분에 빠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가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쫙 연관성이 있는데 식이요법을 했는데 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이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은 한 번에 쫙 내려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길입니다. 식량을 주면 이걸 원하고, 이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술입니다. 딱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인데 저 술 안 마셔요. 아, 괜찮아, 딱 한 잔만. 안 마시는데요. 그럼 받아만 놔. 그 아까운 술을. 그러니까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이 되고, 한 번을 마시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을 마시면 10번이 되고,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얘는 식이요법과 알코올 중독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판단한 거야. 식인요법을 하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이다. 아니, 전혀 연관도 없는데.
그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 전혀 연관도 없는 원인과 결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류 유형이 다른 것에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오류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오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을 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해설 특강을 이제 우리 듣는 수험생들 중에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군무원 시험의 문제 유형은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군무원 시험을 이번에 처음 본 친구들은 사실 전년도 유형까지를 잘 모를 텐데 군무원 시험은 그동안 욕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지식형이 너무나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기를 했죠. 요 정도 수준이면 개별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웠고 낯선 문제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요 정도라고 한다면 지방직 유형의 적절한 독해, 적절한 문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난도는 요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이러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들을 계속 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를 한 우리 군무원 시험을 보기 출근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박수.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시험은 항상 떨립니다. 우리 긴장이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공부를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우리가 통과를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시 얘기할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것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합격선에 이르렀다 그럴 수도 있고 점수가 좀 부족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쨌든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결과가 나와줘야 알겠지. 미리 가채점을 하고 나서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미리 좋아하지도 말고,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다 하도 여기에 너무 연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노력을 한 바로 자기 자신, 시험을 본 그 하루, 그리고 시험을 본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